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게 그냥 법 하나 통과된 게 아니죠? 맞아요. 이게 어쩌면 미국 금융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우리 지갑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상 미국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지니어스법,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기술 얘기는 최대한 빼고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요. 이걸 이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주겠다. 대신에 명확한 규칙하고 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 이전에는 그럼 연방 차원에서 그런 뚜렷한 규칙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일부 주에서는 관련 규제가 있긴 했지만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정말 약속한 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준비금요, 또 고객 돈은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죠. 뭐랄까 소비자 보호에 좀 구멍이 있었던 셈이에요.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좀 중요한 규칙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할 수는 없게 돼요. 연방 정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 같은 곳에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아니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등록된 비은행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게 자격을 딱 주는 거죠. 아, 발행 주체를 확실하게 딱 정하는 거네요. 또 중요한 점은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텐데요. 바로 준비금 요건입니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총액만큼, 그러니까 1달러짜리 코인 하나당 실제 1달러 가치의 현금이나 아니면 뭐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1대1로요? 네, 맞습니다. 1대1 지급 준비를 그냥 의무화시킨 겁니다. 이게 신뢰의 핵심이겠죠. 와, 그 1대1 비율을 지켜야 한다니 듣기만 해도 훨씬 뭔가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목표인 거죠. 거기다 더해서 고객이 맡긴 돈은 회사 운영 자금이랑 완전히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 또 고객이 내 코인 달러로 바꿔줘 하면 언제든 즉시 바꿔줘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아, 즉시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이 준비금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제 필수가 되고요. 와, 확실히 그 규제의 틀이 딱 잡히면서 안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게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가져올 좀 긍정적인 효과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이걸 결제나 송금 같은 데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게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를 잘 이용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금융 혁신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더 키워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아, 혁신도 촉진하고 안정성도 높이고 또 달러 패권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군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통적인 중소형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고객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행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돈이 좀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아예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혁신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군요. 중소은행이나 스타트업에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측면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논란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애플이나 구글, 뭐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 법을 기회 삼아서 합법적으로 금융업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만약 이 거대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이 법안 상원은 통과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하원으로 공이 넘어갔어요. 하원에서도 위원회 심사 거치고 본회의 표결도 통과해야 하고요.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이랑 좀 다르게 통과되면 양쪽에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진짜 법이 되는 거죠. 아, 절차가 꽤 남았네요. 네. 근데 뭐 비교적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편이라서 아마 올 여름 안에는 최종 통과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건 세부 규정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아마 2026년 봄 그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 뭐 큰 틀에서 보면 이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중요한 첫 발을 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를 규제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지, 더 나아가서는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줄지, 이런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창을 통해서 미래 금융의 모습을 살짝 엿본 기분이 드네요. 이 법이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들이 우리 금융 생활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